또 한 번 더 잔소리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지금 너네가 어려운 거를 못 풀어서 지금 시험을 못 치는 부분보다는 너네가 오답노트 할 때마다 오답노트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니네가 아는 문제를 그렇게 매번 문제집에 풀 때든 어디 풀 때든 간에 성의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틀리는 거거든.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은 오답 노트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안 틀려야 된다고 그래요. 특히 서영진, 손중이는 오답 노트를 2번, 3번 해도 계속 계산 실수를 하고 문제를 안 읽지. 그거 해결 안 되면 점수 안 나온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도대체 문제를 그렇게 성의 없게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오늘은 21년 매천고등학교 시험 할 거고, 뭐 이거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너는 좀 심했다. 한 60은 나왔었어야 된다. 60점도 안 나온 것 자체가 문제를 성의 없게 읽었다는 얘기지. 심지어 서영진은 없어. 그런 애들이 시험 잘 치는 케이스는 없다, 알겠지? 맨날 지각하고 맨날 뭐 없고 이런 애들 중에 시험 잘 치는 애는 없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없다. 정신상태가 그 모양인데 문제를 제대로 읽었지 못했나?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1번 문제의 모든 원소의 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3번 문제도 4번 문제도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 기억에는 1, 2, 3, 4까지는 틀린 사람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 5번 문제에서 선생님은 손중이가 왜 틀렸는지 알 수가 없구나 얘야. 왜 틀렸더노? 그걸 지금 확인해? 너 오답노트 하면서 네가 왜 틀렸는지 확인 안 했어? 아니 근데 이건 제일 첫 번째로 오답노트 할 때 성역기 오답노트 했다는 거야. 첫 번째로 했던 마지막으로 했던 기억나야지. 네가 그만큼 그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충격 안 받았다는 얘긴데, 아니면 그런 식으로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 왜 틀렸어? 이거 대충 풀었어요. 뭐 언제나 대충 풀었겠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야? 아, 저 대답을 안 해. 시간 가는데 내놔 임마. 시험지 내놔, 시험지. 맛이 겁나. 손중이, 네 풀어놓은 거 보면 답을 이걸 왜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문제 누가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밑에 네가 풀어놓은 것만 봐도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야 된다. 몇 번이야? 그럼 중간중간에 누락된 부분에서 계산 미스 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왜 말 안 듣지? 그 습관 안 고치면 해결 안 된다. 6번 틀린 사람 다 동일하게 틀렸지. 왜? 마지막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풀거든. 왜? 얘네들이 곱해서 0보다 크려면 너네가 생각하는 둘 다 0보다 큰 것도 있지만 둘 다 0보다 작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서유지? 생각 안 하지? 아무 생각 없어? 이런 거 틀리고 지금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을 못 쳤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있나, 손중이? 어? 이게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맛이 갔나 지금? 손중이, 니은이 도대체 왜 참이야? 얘네 둘 다 무리수면 얘네는 무조건 무리수가?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간단한 발레도 생각이 안 나?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뒤에 넘어가자. 7번. 7번, 8번도 둘 다 안 틀렸으니까 일단 넘어갈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9번. 서유진이 9번 왜 틀렸어? 저 일단 범위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뭐라고?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왜 9번이 마지막에 풀었어? 그래서 몇 번 나왔어? 저도 3. 아니 넌 맞았으니까 얘는 아, 그 틀릴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번은 10번 예쁘면 모르겠으니까 10번 넘어가. 그냥 합성 없으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10번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풀이집 받으면 알겠지만은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눈대중으로 보고 넘어가라. 그냥 굉장히 쉽다. 유진이 문제가 이런 거다. 딱 한눈에 안 들어오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루거든. 그리고 쓸데없는 데서 시간 낭비 다 하고 정작 그거 알고 보면 맞출 수 있는 건 못 맞춰. 한 번에 집중 못 하지 문제 풀 때. 3번에서 11번, 12번은 틀린 사람 못 쓰니까 사소한 거에서 자꾸 틀리지 말아. 알겠지? 그 다음 뒤에 넘어가자.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틀릴 문제 없었지. 13번. 손중이 13번 왜 틀렸어? 이게 A끼리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식을 어떻게 만들어? 식을 왜 만드는데? 이게 그 너 오도노트 하는 거 갖고 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게 절대값이냐? 어? 선중이 네 지금 푸는 거는 A 플러스 2가 절대값이라고 보고 푸는 건데? 누구 맘대로 그따구로 풀어? 맛이 갔냐? 그게 절대값이야? 문제 똑바로 안 보지? 문제를 똑바로 보야 뭘 풀 거 아니야? fx가 지금 19면 알겠지만 x는 1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1보다 작은 부분의 식이 다르다. 근데 이 친구 1대1 대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x가 1인 지점에서 둘이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둘 다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다.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겨야 1대1 대형이다. V자를 꺾이면 되나 안 돼? 근데 x에 1 넣으면 알겠지만 x 1 넣으면 둘 다 그냥 a 나온다. 그래서 그건 감안할 필요 없고, 두 친구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만 풀어주면 된다. 이거거나 혹은 이거거나 1대1 대응 문제는 맨날 똑같은데 도대체 왜 중구 난방으로 푸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만나선 중에 1대1 대응 문제 맨날 똑같은데 왜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왜 붙여 갑자기? 부동호가 왜 바뀌어 갑자기? 맛이 간다지고. fx 니 맘대로 그래 자꾸 바꿔라. 그래서 아이씨.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둘 다 성립하면 2보다 크다가 되겠고, 이쪽도 둘 다 성립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거야. 묻고 있는 게 음의 정수 A의 최대값이지. 역시나 특히나 너네는 대충 풀어서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2 이래 적어버리는데 정신 차려. 알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의 정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지. 다음 14번. 서유진 14번 왜 틀렸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이거를? 마틴이 간다야지. 손중이 14번 왜 틀렸어? 뭐 오던부터 하긴 했냐? 아니 하는데 도저히 왜 이런 숫자를 했나 뭔지 모르겠어. 무슨 숫자들이?
여기 답지 1, 2, 3, 4, 5, 36, 40, 30. 네가 왜 그런 숫자를 내고 있는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멋이 간다. 자, 고난도 문제 가면은 14번 문제 같은 유형 되게 많거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조금 신경 써서 어떻게 푸는지 잘 배워두도록 하자. 자, 일단은 유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역시나 바 앞에 못생긴 친구 나왔지? 당황할 필요 없어. 뒤에 거는 x의 조건 얘기하는 거고 앞에 거는 실제 원소의 형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x는 1, 2, 3, 4, 5, 6이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친구는 x 1일 때 5, x 2일 때는 얼마야? 7. 요렇게 6개 되겠지. 그리고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생겼다. 너네의 시인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도록 하겠다. 가운데 7이 있고 이쪽에 9가 있고 이쪽에 11이랑 15가 있고 바깥에 5랑 13이 있다. 됐나? 조건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이 X라는 부분집합이 A랑도 왜? 맞나? 맞지? A랑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B랑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 X는 A, B 둘 다와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문제 이해했나? 이해했나? 그러면 쉽게 풀 수 있겠지. 그런데 다이렉트로 A, B와 둘 다 교집합이 있는 친구를 찾아도 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줘도 되고 선생님은 빼주는 게 편해서 빼주는 걸로 그래. 어쨌든 이 X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U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토탈 2의 6승계다. 맞나? 첫 번째 53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들 예를 들어 5, 13, 53 이런 거는 A, B랑 당연히 부분 집합이 없겠지. 맞나? 그래서 걔네만큼 빼주고 A랑만 교집합이 있는 친구 빼주고 B랑만 교집합이 있는 친구 빼주고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 잠깐 확인 좀 해보고 왜냐면 내가 답지에 그렇게 안 했는 것 같아 시컨 얘기하다 보니까 몇 번이야? 14번이지. 맞네 그렇겠네. 자 그래서 53만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4개라고 했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요 4개의 공집합까지 이미 빠졌다. 알겠지? 알겠나? 다른 친구들 계산할 때 공집합은 계산해주면 안 된다. 그럼 2번 빠지겠지? 맞나? 그래서 53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총 4개 뺐고요. 그 다음에 53, 9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A랑만 교집합을 갖고 있겠지. 맞나?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2의 3승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53만 있는 부분집합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나? 물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 얘랑 얘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 이쪽 2개와 이쪽 2개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에서 53만 있는 부분집합 빼주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정확하게 너네가 봤을 때 좀 명확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방법을 추가하느라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53만 갖고 있는 건 여기서 이미 다 뺐어. 맞아 아니야? 그럼 53이 9와 함께 있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일단 9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9, 5, 9, 13, 9, 5, 13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빼줬다. 요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3가지가 더 빠질 거다. 됐나?
마찬가지 11, 15와 53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들도 B랑 밖에 교집합이 없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11 가지고 있는 친구, 15 가지고 있는 친구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래서 11도 마찬가지 11, 5, 11, 13, 11, 5, 13 있을 거고 15도 마찬가지 15, 5, 15, 13, 15, 5, 13 있을 거고 마찬가지 11, 15 둘 다 있는 친구도 세 가지가 있겠지. 맞나? 총 몇 개? 요런 게 실제로 이제 뭐 너네가 풀이집 같은 데 보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11이 있거나 15가 있거나 11, 15 있거나 케이스에서 각각 5를 포함하거나 13을 포함하거나 15, 13을 포함하거나 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풀이가 많이 등장한다. 요걸 디테일하게 다 안 보여주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해주면 필요한 모든 친구들을 다 빼준 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총 토탈 몇 개? 에서 얘 빼줬고 그지? 요게 뭐냐면은 5, 13만 포함하고 있는 친구에다가 공집합 합해준 거지, 그지? 맞나? 그 다음에 이거 3개 맞나? 아, 여기서 한 개 더 들어가야지. 왜? 9만 있는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거는 그러면 다시 빼주자. 자, 9랑 15, 13으로 이루어진 거 3개 뺐고 11, 15랑 15, 13이랑 이루어진 거 9개 뺐고 9만 있는 친구 있겠지? 한 개 더 빼주고 11, 15만 있는 친구 11, 15, 11, 15 여기에서는 5, 13도 같이 있는 거 빼줬잖아. 11, 15만 있는 거 3개 더 빼주고 됐나? 요런 식으로 빼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16, 20 빼주면 몇 개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자, 첫 번째 무조건 2의 몇 승계로 풀려는 욕심을 내려두세요. 알겠나? 무조건 2의 몇 승계 한두 번 뺀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일이 디테일을 다시 뺐지. 이거 심지어 선생님 풀이집 보면 풀이집이랑은 또 틀려. 그런데 요거를 좀 더 답지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9랑 15, 13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9가 있고 9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5가 있는 거 13이 있는 거 13, 15가 있는 거 해서 2의 2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보통 풀이집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셔도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 11 있는 거 15 있는 거 11, 15 있는 거 그럼 총 몇 개야?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5 들었는 거 13 들었는 거 5, 13 들었는 거 이런 식으로 빼주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너네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게 안 나오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다. 단순 수식칸으로 안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나? 그런 거에 유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저만 때면 돼요. 응. 3 곱하기 4는 2예요. 몰라 나도. 저 빼면 답 안 나오는데 엄마 안 나오는데. 생각을 해라 생각을. 자, 요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영진이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숫자만 보고 있다는 얘기지. 왜? 선생님이 요거 얘기할 때 9랑 15, 13으로 이루어진 친구였고 요 친구는 11, 15랑 5, 13으로 이루어진 친구였거든. 그러면 53만 있는 친구들도 빼줘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이거 할 때 처음에 빼줬던 게 걔인데 숫자만 쳐보고 앉아서 2개만 빼면 안 나오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에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나?
넌 생각이 없어? 아니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틀리고 있지. 네가 좀 집중해라. 눈 거불거불하게 앉아가지고. 아니 오늘 좀 괜찮아. 시끄러워.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니한테. 미워 죽겠어 진짜. 그래서 14번 문제가 사실 요 정도 되면은 합리적인 수준의 고난도 문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고난도 문제들이 있기도 있거든. 근데 신기한 게 매천고등학교 작년 시험은 굉장히 합리적인 고난도 시험이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상한 문제 하나도 없어. 다 깔끔한 문제야. 그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의외로 14번이다. 이 14번 문제가 왜냐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도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려. 그럴 거면 차라리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아까 계산해 봤겠지만 20개밖에 안 돼. 안 되는 거 그냥 노가다 타고 그게 차라리 더 나아. 어중뛰게 2의 몇 승 한두 개 빼서 구하려고 그럼 무조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틀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3번 있으면 15번 고치긴 했니? 아예 고치지도 않았네. 아유. 15번 같은 경우도 14번의 연장선인데 이 연장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15번 문제 볼게. 뭐 다른 건 집어치고 일단 중요한 것만 적어보면 x는 1, 2, 3, 4고 f는 x에서 x, g도 x에서 x고 hx는 fx, gx로 나누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쓰고 fx보다 gx가 클 때는 gx를 써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에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게 뭐냐면 F1이 F3이 1이래. 그 다음에 F2는 3이고 F4는 2다. 이렇게 함으로써 fx 값은 모두 다 가르쳐줬지. 그 다음 두 번째 g 값은 하나만 가르쳐줬어. 됐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오타가 났는데 다는 G랑 H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3개 가르쳐주고 2G 플러스 3H1 구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고 그지? 이 비슷한 문제 앞에도 한 문제 있었어. 어디? 9번 문제에서 했었는데 이런 스타일 문제들은 대부분 알량한 풀이법으로 풀면은 다 틀려요. 반드시 너네가 요렇게 생긴 걸로 해보든지 아니면 일일이 F1 얼마, F2 얼마 이렇게 다 적어보든지 해야지 나오는 문제고요. 일단 첫 번째 F3이 1이고 어이씨 G3이 3이기 때문에 H3은 얼마야? 2. 저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는 문제를 안 읽으셨다는 얘기야. 문자도 안 읽고 문자를 어떻게 풀지? 수영진, 네. H3이 2인 이유가 뭐야? 제가 봤을 때 저거 다 똑같은 함수인 줄 알았어요. 집중해서 안 듣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가 G3과 H3은 일단 캐치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1, 2,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F1이 1이란 말이야. 맞나? 그러면 G1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뉘어. 왜? G1이 1일 때만 F1이 G1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는 다 G가 크거든. 맞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거든. F1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 물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에서 3은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1이 아닐 때란 얘기는 2나 4라는 1대란 얘기겠지, 그지? 그랬을 때
만약에 G1이 1이면 H1이 얼마 되겠어요, 영진아? 네? 집중 안 하니? 아니 하고 근데 왜 대답이 안 나오니? 서유진, H1이 얼마라고 했어? 1이 나오겠지. 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써라 그랬거든. 쟤는 아직도 문제를 안 읽고 쟤는 뭐? 뭔 생각하냐 너?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자랑이야? 그 아무 생각이 아니라 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대답이 안 나와? 이게 대답 안 나올 만큼 어려운 내용이야? 아니야. 제정신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는 야 이건 나중에 할게.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는 H1이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어서 이 값을 한번 보자. F2는 3이라 그랬지. 그리고 G2 같은 경우는 1이 1을 썼고 3이 3을 썼기 때문에 얘가 2거나 4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G2가 2일 때 먼저 한번 볼게. G2가 2라면 그럼 서영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H2는 얼마겠어? 괜찮아요. 얼마겠어? H를 이 아니에요? 왜 2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봐봐. 저 F2가 3이네. 오늘 3이라도 저거 B2의 2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 3이요. 집중 안 하는 거 맞지? 네. 아니 넌 요새 매사에 문제 풀 때마다 그렇다 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대놓고 물어볼 때도 그런데 니 혼자 문제 풀 때 저기는 집중하겠다. 돼버리기 때문에 H1대1 대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G2가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지. 지울게요. 혹은 안 돼서 X 쳐놔도 상관없어요. 너네가 실제로 연습장에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시험지에. 그래서 G2가 얼마가 되겠어? 서영진. 4요. 그래서 H2가 얼마가 되겠어? 저요? 어. H도 4요. 그러고 나면 F4가 얼마였지 아까? 고 G4는 남은 게 누가 있어? 2요. 밖에 안 되지? 그러면 H4는 얼마가 나오겠어? 1하면 1대1 대응 됐나? 네. 이렇게 너네가 다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안 만들고 눈대중으로 대충 풀라 그러면은 당연히 틀려요. 알겠나? 꼼꼼하게 다 만들어 주셔야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은 어떤 사람이 잘한다? 꼼꼼한 응? 서유진 왜 대답이 없어? 한가요? 자 16번 어제 말고 그제인가? 풀이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억찬 하나 영진이한테 시켜볼게. 전체 집합률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A 교집합 B는 6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8이랑 9일 때 SA 플러스 2 곱하기 SB 마이너스 10의 최대값 구하래요. 자, 서영진 이거 어떻게 풀어? 벤다이어는 그래요. 그럼 뭐 벤다이그램 그릴게. 그래서 교집합 6이니까 그다음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8고 그게 어디 있는데? 그 A 합집합 B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래서 그러면 최저값을 구하려면 지금 남은 원소가 남은 원소 적으면 네. 됐나? 네. 그래서 저거를 S1이랑 뭐라고? SB-12 응. 양수가 돼야지 그 뭔 소리야? 네? SB-12 그래도 양수가 돼야지 최저값이 그래도 나오지. 저 3으로 가지 그지? 지금 그저께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나 봐. 서유진 아 저거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다 더하면 얼마인데? 20. 그래서 SA 값을 미지수 하나로 줬고 뭘로 둘래? A. 그러면 SB 값이 22. 못 들었어 빨리 얘기해. 22. 하면은 당연히 틀리겠지. 맞나? 서영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 22 그 교집합 6 있으니까 22 빼기 A 빼기 6 아닌가? 22 빼기 A 빼기 6이라고 둔다는 것 자체가 숫자 노름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6을 왜 빼는지도 모르지. 교집합이 6이 있었으니까 뭔가 빼야 될 것 같아? 교집합 6이 있었으니까 교집합이 6이 있었으니까 뭔가 빼야 될 것 같지, 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모르겠어. 해야 되나? 빼는 게 아니면 더 하는 거야? 아니 제 생각인가? 서유진 생각 없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선생님이 이러니까 너네 계속 야단치는 거야. 제정신 안 차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들어있고 여기 5, 7 들어있다 치면은 4, 5, 7 들어있다 치면은 A의 원소 합은 1, 2, 3, 6 더한 거고 B 원소 합은 4, 5, 6, 7 더한 거겠지. 맞나? 그러면 A 원소 합 더하기 B 원소 합을 해버리면은 6이 몇 번 들어가? 2번 여기에다가 심지어 6두번까지 더해야 S 전체 원소 합 더하기 B 전체 원소 합이 되겠지. 그럼 A 전체 원소 합 A면은 둘이 합쳤는 SA 플러스 SB가 3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면 뭐해? 서영진 배우면 뭐해 도대체? 서영진 배우면 뭐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만큼 어려운 내용이야? 너네가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해서 하고 하시면 되겠지. 너 친구 같은 경우는 1, 2, 3, 4, 5, 6이라서 수요일날 풀었던 문제랑 다르게 그냥 다이렉트로 마지막 답이 그냥 답이다. 그래서 수요일날 풀었던 에세이 문제랑 오늘 풀었던 에세이 문제 둘 다 단순한 AS 문제, 에세이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지. 신경 써야 될 디테일이 많아. 그 디테일을 신경 안 쓰는 순간 당연히 틀려. 그런데 요새 디테일이라고는 신경도 안 쓰는 세 분이시다. 맞나? 네. 이러니까 선생님이 기운이 나겠나 유진아? 안 그래도 선생님 엄청 아픈데 지금. 17번 찍어서 틀렸네. 아니 그래서 오답 노트는 해봤어? 왜 그러고 있지 도대체? 수요일도 나머지 하고 많았고.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는데
수학의 시작과 끝은 뭐다? 그래. 4,4라는 점 A가 있고 5,-3이라는 점 B가 있다. Y축 위에 두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P랑 Q가 있대. Y축에 접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 R에 대해서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여기 R인가 봐. 됐나? AP 더하기 PR 더하기 RQ 더하기 QB의 최소값이라지. 맞나?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그렇다시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더하기 돼 있는 거를 일직선으로 펴야 되지. 넘기고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펴야 된단 말이야. 맞나? 그래서 선생님은 이 친구를 먼저 평행이동 시켜서 A' 마이너스 4,4로 평행이동 시키겠다. 그러면 AP나 A'P나 똑같지? 됐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그래서 그런데 R까지도 그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 왜냐면 PQR은 어차피 안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잡기에 나름이잖아. 근데 RQ가 다시 거꾸로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Q를 뒤집어 엎어줘야 돼. 이쪽으로.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Q가 이쪽으로 얼마만큼 갔어? 2만큼 갔지. 요 원의 반지름 1이니까 얘는 2만큼 간 거지. 그러면 요 친구도 B'으로 2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맞나? 어디? 7,-3원. 됐나? 요렇게 만들어주면 중간에 번잡스러운 거 선생님이 다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P 요 중간에 여기가 R 여기가 Q 프라임 여기가 뭐야 이거 똥바가지 같이 그렸네. 여기 B 프라임 치고 여기가 B라 치자. 요렇게 일직선으로 딱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야.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점들을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줄 것인가. 그러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 4,4랑 7,-3 사이의 거리가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이 되겠지. 어렵나? 이런 문제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쉬운 문제죠. 어려워? 어려우면 안 된다 이런 문제. 18번 어디 갔어? U는 자연수고 A가 A, B, C, D이고 B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E제곱. 가가 나는 다는 됐나? 뭐 물론 오답노트도 안 했겠지만 손중이는 18번 오답노트 했나? 성공했어? 네. 답 나왔어? 네. 가까워. 응. 답이 얼마 나왔어? 난 네 오답노트에 답이 뭔지 모르겠다. 4 나온 거야? 네. 4번. 선생님이 그거 똘똘하게 적으랬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적지 말고. 응, 맞네. 지금 2021년 작년 매천고등학교 문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특성상 노가다 문제가 많다. 이 친구도 노가다 문제고.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거거든. 요거 두 개 먼저 봐야 돼. AB 교집합이 AD인데 즉 얘랑 똑같은 숫자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이 AD랑 똑같고 걔네가 교집합인데 걔네들에 대해서 10이래.
여기서 바로 A가 얼마고 D가 얼마인지 나와야 된다. 서영진 얼마고? 가 바로 나오셔야 된다. 첫 번째로는. 맞나? 그러면 특성상 얘도 여기 원소고 얘도 여기 원소니까 요 친구 제곱되기 전값인 3도 여기 원소겠지. 맞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B가인지 C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은 1단이야 이거는. B가 3이라고 둘게. 됐나? 요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이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다? 234. 1대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B는 3이라고 두께라고 얘기한 이유가 요거를 조금 너네가 보기 편하게 적기 위해서 그랬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진짜로 B가 3이거든. 그러면 A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3개 제외하고 나면 C는 잘 몰라. 맞나?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1이랑 9가 들어있는데 9가 누구 제곱이야 결국? D가 9니까 D의 제곱 이 들어가 있을 거고 3의 제곱이었던 9 1에서 19가 교집합이 됐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C제곱도 있을 거고 E제곱도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얘네 다 더해서 234란 얘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C 더하기 9 더하기 2 플러스 1 더하기 9 더하기 81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제곱 이 234란 얘기. 됐나? 아니 이제는 뭐? 1이랑 9 조사가 좀 해주세요. 아 그렇네. A 합집 합이니까. 합집합 B니까 빼고 요렇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90이고 94 더하기 2 더하기 C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234지. 맞나? 2 더하기 C 더하기 2 더하기 C 2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넘어가면 얼마다? 140이다. 됐나? 뭐 이렇게 하나 상관이 없겠네. A 차집합 B는 뭐야 결국? 3 더하기 C가 2. 차집합 B는 요거 3개만 나온 거네. 얘는 결국 2 더하기 C 더하기 3 구할 거거든. 오케이? 요 친구들 잠깐만 있어봐. 답좀 비슷하게 해볼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 이거를 t로 두고 아니면은 이거를 2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c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편법 노가다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2가 9보다 크거든. 이거는 고정이야. 맞나?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2제곱에 C제곱에 C에다가 C까지 다 더했는데 140밖에 안 돼. 그러면 2가 10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11이 돼버리면은 이 제곱 자체가 이미 121이고 거기다가 2까지 더하면 131이야. 남은 9 갖고 제곱이랑 얘까지 쪼개야 된다고. 힘드니까 일단 선생님은 얘가 10일 때 얘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결국 C제곱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면 30밖에 안 남지. 그랬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30이 되는 숫자, 특히나 내가 이거를 3을 B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4나 5나 6이나 이런 친구 중에 하나겠지. 근데 마침 얘가 오면 얘가 25라서 30이 되겠지. 요런 식으로 편법으로 푸는 게 좀 더 빠르더라. 이 식계산 다 하는 것보다. 그지?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왔어.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매천고등학교 작년 시험 제가 노가다성이 굉장히 짙은데 선생님이 중2는 잘 모르겠지만 너네는 옛날에 선생님이 노가다를 엄청 많이 시켰지.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노가다를 시켰던 거야. 그런데 노가다 빨리 좀 하라니까 빨리 해 안 해?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다른 문제지 고난도나 일품 같은 것도 보고 있지만은 에세이 같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17번 문제처럼 평행이동 2개, 3개씩 하는 그런 최소값 문제는 자주 출몰해. 어디 16번, 15번, 17번 이런 문제는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반성을 좀 하세요. 그 정도는 너네가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14번이랑 18번도 마찬가지로 좀 반대 이유로 그럼 노가다로 해보지. 왜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서답형 1번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1번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유진이가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A 교집합 B가 2랑 5란 말이야. 근데 A가 2, 6, A제곱 마이너스 4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서유진뿐만 아니라 서영진도 맨날 이런 실수를 해. 뭐? 2 오면 얘가 5겠네. 9네. 아니 서유진은 심지어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해놓고 그냥 3 적은 이유가 없나? 모르겠지? 왜? 5일 때랑 아니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를 여기 집어넣어보고 AB 교집합 2호 나오면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했는데 어떻게 플러스 3이 나와? 니 풀었는 거에는 확인한 거 없던데? 어디 있는데 확인한 거? 3 넣어서 확인한 거 어디 있는데? A가 만약에 플러스 3이면 얘가 얼마가 돼? 얘는 얼마가 돼? 그러면 5, 8, 9인데 교집합이 2호 나오나? 어딜 봐서 확인해봤는데? 확인해봤어 안 해봤어? 왜 안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네 맘대로 플러스 3 적는 이유가 뭐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잔소리하지. 자, 뒤에 넘어가서 서답형 3번. 그런 식으로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네가 60점 안 나온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나? 네가 그만큼 성의 없이 문제 푸는 거야 지금. 유진이도 중이도 마찬가지. 명제에 여기 참이 되도록 하는 도대체 부등식만 나오면 맨날 다 틀려. 그래서 역을 먼저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이면 절대로 x 마이너스 2는 a 2단데 아니 이놈의 부등식은 왜 맨날 틀리는 거야 도대체? 왜? 역시나 수직선 그렸어 안 그렸어? 그랬어요. 넌 그렸어? 네. 줘봐봐. 잘못 그랬어요. 잘못 그렸어? 자랑해라. x-3, x-2 아니네 5, 1이지 됐나? 그래서 1, 5 됐나? 이거이면 이거 역시나 요것도 먼저 정리할게. 단순 절대값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라 그랬지. 됐나? 얘이면 얘라는 얘기가 얘가 크다는 얘기야,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1이랑 5 먼저 적고 역시나 동그라미 비워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야 되겠지.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너는 돼 안 돼? 어차피 얘도 이거 포함 안 하고 얘도 이거 포함 안 해. 돼도 상관없지. 이까지 적었어? 이까지 적었어? 아니요, 그걸 틀려. 그러니까 이걸 왜 틀려? 뭘 전혀 가까워. PQ가 P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뭐라고?
그 P는 Q이다 할때 P가 더 작은데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니 잘하니까. 잘하니. 아이.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 서답형 4번. 서답형 4번. 서답형 4번. 인간들아, 서답형 4번. 어휴. 에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잔소리 안 하고. 어차피 직접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나오진 않거든. 자, 참고로 요거는 원 밖에 있는 점이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원 위에 접점 가르쳐주면 다이렉트로 때려 넣으면 되거든. x1x 플러스 y1y는 알제곱에 바로 때려 넣으면 되는데,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푸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지나야 되겠지. 뭐? 그래서 b가 얼마야? 됐나? 여기서부터 유진이한테 문제가 생겨. 유진이는 보통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접해야 되니까 교점 만든 다음에 판별식 하려 그러지. 제발 그거 좀 그만해라. 알겠나? ax-y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으로 만든 다음에 요 원의 중점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면 되겠지. 그럼 접하자. 좀 그렇게 풀어라 어여. 제발. 그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지? 특히나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접선 내용이 아니라도 평행이동에서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반드시 요 문제도 다시 풀어보도록 한다. 알겠지? 어쩌면 선생님이 문제 어렵게 내면 접선까지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 한 원의 접선 만들어라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어. 왜? 어차피 다 배운 거니까. 근데 맨날 첫날 뭐 그러면은 서영진 특히나 문제 선생님이 이거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는데 풀어요. 뭘 시험에 안 들어가? 앞에 건 다 들어가는 건데. 나랑 장난해? 자,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서답형 5번 5번 6번인가? 뭐 나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번 6번이 끝이지? 5번 6번 둘 다인가? 5번 6번 둘 중에 하나인가는 어렵긴 어려웠어. 나도 이거 풀이 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서 둘 중에 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고 또 원이 있어. 뭐 이쯤 되면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이 5번 6번은 문제 제대로 본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점 P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대. 자, 실제로 원래 원은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6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1로 왔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평행이동을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너네 시험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뭐? 알고 보면 낚시질이지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평행이동하고 그러는 순간 멘탈 놓지. 맞아 아니야? 선생님이 그 허점을 노린 문제야. 알겠나? 멘탈 놓지 마라. 알고 보면 쉽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후 야 당연히 여기인데 y는 x에 대칭이동 해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원인데? 맞아 아니야? 이까지 보면 엄청 길어서 와 선생님 이거를 이거 원인데요 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못하는데? 이거 못할 만한 일이야. 낚시질에 속지 마라 알겠지? 멘탈 챙겨라. 문제 잘 읽고. 그래서 이 원 위에 어둠에쯤 있는 점이 Q란 말이야. 어딘진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2,2 루트 3이라는 점 A도 있을 거고 6 참고로 요거 반지름 6이거든. 6
6, 마이너스 2루트 3이란 점 B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 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사실은 요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요 A, B, Q 넓이가 최대이려면 당연히 요 친구랑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만들었을 때 그 접점이 Q여야 요 넓이가 최대지 않겠니? 맞아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로 뭐부터 구해? AB를 A, B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지. 요거는 했니? 뭐 문제 인트로도 못 해가지고 이것도 한 사람도 없지? 오 그것만 하면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해주는 접점을 찾아주라는 얘기야. 맞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게 푸는 방법, 역시나 유진이랑 안 친한 방법. 요 친구 접선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넘기면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고 요 친구랑 0,0의 거리가 6이면 되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y by1 플러스 c가 6이면 접선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힘들어. 잠깐만. 뭐가 살짝 이상한 느낌이라서. 몇 번이야? 서답형 5번이지? 이거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야? 2잖아. 넘어가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b가 6이 10이면 된다. 된다. 요게 참고로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접선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개야. 이 둘 중에 당연히 b 값이 y의 절편일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얼마여야 되겠어? 그래서 저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나온다. 됐나? 그랬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저거 접점이요. Y인데 X 그래프 뭐 여러 가지 풀이법도 있는데 선생님 뭐 귀찮아서 때려 박았어. 아이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거. 왜냐면 다른 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때려 박아서 풀면 제일 빨리 나오거든. 됐나? 더 요런 거 할 때 더하기 하고 4로 나누는 거보다 4로 먼저 나누는 게 편하다 해. 4, 3은 12, 4, 6, 24, 4, 9, 36 이게 더 편해. 요런 거는 그냥 팁. 넘어오면 얼마야? 네, 맞아요? 맞아요? 팁을 주자면 접점이니까 교점의 x값이 몇 개 나오겠어? 한 개 나와야지. 바보야. 접점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 바보 똥개 같은 게 제가 인수분해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쓰면은 물론 이렇게 바꿔서 보면 더 편할 거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 바로 인수분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루트 27이 얼마야? 그래서 Q좌표가 얼마나 나오냐면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야? 바로 나온다. 나는 쎄 빠지게 풀리고 있는데 이거는 졸고 있어요. Q 나오고 이제 Q에서 P를 구하는 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왜? 요 친구는 참고로 요렇게 생긴 위에 있던 어둠에쯤 있던 P를 X축 방향으로 뭐 Q가 여기니까 원래 P가 여기 있었겠네. 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한 후에 Y는 X 대칭했는 게 Q거든. 맞아 아니야? 이걸 다시 거꾸로 가셔야 P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Y는 X 대칭 먼저 하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시면 되겠지. 점이니까 다이렉트로 빼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P가 마무리가 돼요. 요 정도 난이도 되면은 사실상 일반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보면 된다. 이 정도 난이도 문제 너네가 1품이나 고난도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거의 4% 이상 올라가야 돼. 거기서도 난이도 좀 있는 문제야.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있나 없나? 단지 너네가 싫어하는 온갖 잡탕찌개 계산을 다 짬뽕으로 섞어놨으니까 계산이 길어서 그래. 맞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다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학교 시험 1등급, 2등급 맞추는 거 아니야? 서영진 이 정도 난이도도 못하고 1등급 노릴 수가 있겠어? 물 좀 마셔볼게요. 쟤는 왜 저런가 모르겠어. 나이스. 아니 너 도대체 밤에 뭐하냐? 어. 스쿼트 왔다 싶어서 응. 다시 가지고. 너 어제 몇 시에 일어났어? 저는 1시 시간 반? 아침 몇 시에 일어나? 6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제 학교 아니 학교 집에서 몇 시에 나오는데? 7시 10분. 7시 10분? 학교 몇 시까지 가는데? 8시 8시 20분인데 7시 10분에 출발한다고 집에서? 7시 40분 차 타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니 그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학교를 일찍 갈 것 같으면은 밤에 스칼 가지 말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6시 몇 분에 일어나고? 6시 10분? 10시 반. 6시 반? 그 하루에 5시간 자면 당연히 졸린다. 최소한 7시간 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너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6시간 자야 돼. 선생님 그래서 11시 이후로는 수업 안 잡는 이유가 그거야. 11시에 땡 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누워도 자는데 12시 반이라고 최소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눈 뜨고 깨어있을 때라도 집중해. 알겠나? 선생님이 너네한테 잔소리 하는 게 사실 숙제를 덜 한 거 같고 잔소리 잘 안 하잖아. 모르겠더나. 그냥 네가 덜 해놓고 다 한 줄 아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거야. 서유준이 대표적으로 할 거 아니야. 꾸준히 반복해서 숙제를 덜 하면 당연히 뭐라 하겠지. 어쩌다가 시간 모자라서 숙제를 덜 했어요. 사실 그저께 냈는 숙제 오늘 덜 했다고 나는 뭐라 안 해. 왜? 너네 시간 빠듯한 거 알고 있으니까 학교 다니고 이쪽 하면. 그래도 지가 좀 더 열심히 하는 놈이면 점심시간 쪼개고 저녁시간 쪼개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거든. 눈 떠있는 시간에나 집중해 이 새끼야. 알겠나? 눈 떠있는 시간도 집중 못하면 네가 밤에 쓱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마지막 문제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 마지막 문제가 쉽다. 어려운 문제가 서답형 5번이고 서답형 6번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거 틀린 것도 반성해라 알겠지? 시간 부족해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반성을 하세요. 자 이렇게 생겼고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1대1 대응일 때 순서상 예비를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
1대1 대형이랑 2차 함수가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 굉장히 자주 봤을 거야. 마풀에서도 여러 문제집에서도. 저 친구 참고로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3,0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어느 특정 부분에서 1대1 대형이 되고 싶으면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이쪽만 쓰고 있든지 혹은 이쪽만 쓰고 있어야 된다. 참고로 XY 네모 우리 이제 네모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 뭐 이 범위고 이 범위일 때 1대1 대형이라면 그런 문제 못 봤어? 마풀에서? 맨날 첫날 나오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왜 그러겠어? 못 봤나? X 범위 정해주고 Y 범위 정해주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지. 여기 그냥 기본 난이도 문제, B제로 난이도 문제지. 여기에서 얘가 A랑 A 플러스 3이고 B랑 4B란 말이지. 그럼 요 네모 자체가 최소한 요 점 기준으로 어드매쯤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요 마이너스 3,0 기준으로 요렇게 네모가 형성되든지 요렇게 네모가 형성될 때 제일 간편하게 1대1 대형이 되겠지. 맞나? 참고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아니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됐나? 그래서 요 네모의 끝점과 요 네모의 끝점을 두 개 다 지나셔야 되거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참고로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점이 어디냐면 A, B제 요 점은 어디냐면 A 플러스 3, 4B야. 맞나? 요 점과 요 점이 둘 다 요 위에 있거나 혹은 반대로 요 점과 요 점이 둘 다 요 위에 있을 때 깔끔하게 1대1 대응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B와 A 얼마야? 플러스 3, 4B 풀다 보니까 선생님 너네 만약에 푼 사람 있었으면 답 잘 못 매겼겠다. 다행히 푸는 사람 없지. 너도 못 풀었지 마지막 문제. 넌 풀었나? 틀렸어요. 나중에 갖고 와봐봐. 맞을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나 계산 한 개만 해. 그랬을 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지 요 끝점과 끝점이 요 그래프 위에 탁 거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렇게 안 되면 1대1 대응은 안 되지 그지? 맞나? 그래서 뭐 이거 전개해도 좋고 그냥 써도 좋은데 선생님은 그냥 쓸게요. 왜냐면 이거 그냥 넣는 게 편하거든. A 플러스 3의 제곱이 B이고 A 플러스 3 여기다 넣으면 A 플러스 6의 제곱이 4B여야 되겠지. 맞나? 요거 전개하면 되겠지. 참고로 요게 요거니까 4A 플러스 3의 제곱은 A 플러스 6의 제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지. 맞나? 이렇게 구해서 A 값 당연히 두 개 나올 거야. 정리하고 해서 맞는 A, B 찾아주고 반대로 A 플러스 3, B와 A, 4B 넣어서 구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순서상을 다 구하셔야 되겠지. 맞나? 그래서 순서상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럼 여기 보다시피 여기가 A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 두 개마다 B 값이 서로 다르겠지 그지? 맞나? 왜? 뭐 여기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A 들어갔을 때 플러스 3 제곱해서 나오는 값이 B이기 때문에 A마다 B 값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계산했을 때 뭐 A 두 개 나올 거고 A마다 B 값 따로 있어서 아마 토탈 4개가 나올 거야 순서상에. 마지막 문제 치고는 별로 안 어렵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근데 손중이는 그렇다 치고 영진이 유진이는 선생님이 시간 부족한 것도 너네 문제라 그랬어. 선생님이 숙제를 좀 빠듯하게 낼 때 왜 빠듯하게 낸다라고 얘기했는 거 기억나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시간 모자란단 말이야. 시간 모자라는 것도 너네 탓이라고 그랬지. 난 시켰다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맨날 단원평가 칠 때도 문제 조금만 많아지만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이러고 갖고 오는 게 자랑이야. 그 능력치도 필요했고 요 시험은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없었어. 지금 방금 풀이 해봐서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 있더나 다 합리적으로 어렵지. 꼼꼼한 노가다를 필요로 한다든지 조금 꼼꼼한 계산법을 필요로 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계산을 안 틀리게 하는 걸 필요로 한다든지 너네한테 뭐 대단한 엄청난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었나? 없단 말이야. 완성해야 돼. 완성해라. 알겠나? 작년 시험지 이거 60점 맞아도 3등급이었어. 근데 40점 받고 있으면 돼야 돼. 40점은 5등급이야. 6등급 안 나오면 다행이야.